Will the circle be unbroken by and by and by?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야스 중에 광대 분장시키는 여친한테 도와줄래요? 후 3초째!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마저도 인셀스러웠던 인셀의 왕, 광대 중에 광대, 조커 나의 사랑, 조커 나의 빛, 조커 나의 어둠, 조커 나의 삶.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가 문제냐고요? 너무 어둡다. 1편도 이미 충분히 어두웠죠. 주인공이 뒷맛이 나쁘게 패배해서 싫다. 올드보이 시계 태워보낸지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조커 폴리아데가 악질적인 점은 1편을 통해 정을 붙여놓고 2편을 통해 억지로 그 감정을 깨부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5살짜리 꼬마에게 곰인형을 줬다가 애착 인형이 되고 나니까 이건 나쁜 거라며 뺏어다 발기발기 찢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독립적인 불쾌한 작품을 내면 냈지 1편을 부정하는 작품을 내서는 안 되죠. 이건 기만입니다. 심지어 트레일러를 통해 특정한 분위기를 연출해놓고 1편의 가장 상징적인 계단춤을 가가와 함께 재현할 것 마냥 홍보를 해놨어요. 트레일러 1편에도 나오고 트레일러 2편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있지만 이 장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까놓고 말해서 아서플렉 광대의 회고로 뭐 이런 제목으로 내면서 트레일러도 그런 분위기로 내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홍보는 조커2로 해놓고 일단 영화 살펴보며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보죠. 오늘도 저는 전문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는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영화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오셨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심플해요. 전작에 이어 아캄 정신병동에 수감된 그의 모습을 보여주며 매분 매초 아서를 조롱거리로 만든 다음 할리 퀸젤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엔 그녀도 아서와 같은 동네 출신에 아버지가 죽었고 뭔가 비슷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부촌에 사는 사람이었던 게 밝혀지죠. 아서와 조커를 이중인격으로 묘사하며 그를 변호하려는 변호사도 그의 의도를 이해해주지 않고 무서워하는 게리에도 신물이 난데다 간수들에게 갱뱅을 당한 아서는 조커는 없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조커에게 끌렸던 할리는 아서를 떠나고 결국 아서는 혼자 남아 수감 생활을 이어가려던 중 조커의 추레한 이면인 아서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수감자에 의해 목숨을 잃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서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휘휘 저은 다음 이 꼴을 보라지, 이게 네가 좋아하던 조커야 라고 조롱하며 영화가 끝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은 결국 가가의 할리가 그러했듯이 조커라고 하는 상징성에만 몰두하고 아서 플렉이란 개인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없던 관객들을 향한 비판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아서 플렉이 누군가요? 정신병을 앓으며 통제하지 못하는 웃음을 가진 아서 플렉?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부모에게도 농담거리에 불과했던 아서 플렉? 그러면서 상담사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끝내 약까지 끊겼던 아서 플렉? 1편을 보고 호평하고 그 기대감에 또 2편을 보러 간 관객들은 그 모든 아서 플렉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커를 그저 평범한 살인마로 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요? 1편을 보고 그저 살인마의 살인에 열광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영화를 냈다면 관객에 대한 모독 이전에 자신의 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봐야겠죠. 관객이 다 살인에 대한 충동을 억누르며 사는 인셀들이라고 치고 그럼 관객은 아서 플렉의 어떤 면을 봐야 하나요? 아서 플렉의 인간적인 요소, 조커로 취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놓친 그의 안타까운 일면에 대해 폴리아데가 무엇을 보여주나요? 영화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편 내내 영화는 아서 플렉을 찌질하고 나약한 인간상으로 그리기 바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히틀러도 이전에는 한 사람의 예술가였다. 그가 상업 미술가로서 인정받았다면 우리가 아는 학살자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해도 이것보단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아서의 어떤 면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해야 할까요? 간수의 키스드랍에 화내지 않고 동료 여성한테 키스해준 거요? 게리를 살려줬는데 그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거요? 아니면 여자랑 할 줄도 몰라서 넣는 걸 도와달라고 하고 3초 만에 찍사는 모습이요? 꼭 긍정적인 일면만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인 조커가 아닌 아서에게 관심도 없지 라는 영화 외적인 요소의 기대는 사회 실험에 가까운 영화라고 쳐도 그 화법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다못해 인간 실격도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란 말로 시작합니다.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무리 공감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그 인물을 이용해서 펼치는 이야기에는 어떤 공감대가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캐릭터가 공감할 수 없는 인물인 것과 이야기 자체의 매력이 없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조커 폴리아드는 명백히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 인물의 망가진 일면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조커만 보고 아서 플렉을 보지 않는다. 이건 흔하디 흔한 시사점입니다. 당장 패왕별이도 해당 시점으로 풀어낼 수 있으며 버드맨도 좋은 예시일 겁니다. 리건 톰슨은 과거 버드맨이란 캐릭터로 잘 나갔지만 현재는 연극 배우로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배우로서의 리건보단 과거의 버드맨으로 얻은 명성이 거대한 그늘이 되어 그에게 영향을 주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리건의 노력이 영화 내내 인상 깊은 작품으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리건의 모습을 몰입감 있게 뽑아내는 것이 일품인 작품입니다. 특유의 롱테이크 기법을 통해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상황 설정에 흥미를 더한 것은 덤이죠. 하네케의 피아니스트라든가 여러 영화를 또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지만 시간상 한 가지 영화만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인공이 가족에게 외면받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는 일도 없었으며 그로 인해 어딘가 망가진 인성을 지닌 채로 일생을 보내다가 우발적인 살인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체포되며 그 후로도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는 일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노래 장면이 망상의 표현에 반복적으로 쓰였음에도 막상 전체로 보자면 뮤지컬 영화는 아닌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영화. 혐오스런 마치코의 일생입니다. 제 관점에서 조커 폴리아드의 결여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영화를 인용하는 구간이니 조커 폴리아드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은 타임라인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영화 소개로 다루기도 한 작품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비교를 위해 짧게 요약하자면 마츠코의 일생은 비극적이 그지없습니다. 병약했던 동생이 온 가족의 관심을 받는 덕분에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 대신 누명을 쓰고 절도범으로 몰려 학교에서 잘린 뒤 집에서도 가출하게 됩니다. 그 후 폭력적인 동거남 야메카와를 위해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의절을 당했으나 정작 그 야메카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이후에도 야메카와의 여자였어서 불륜 상대로 쓰인 뒤 버려지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가 포주인 남친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지만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치려는 남친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이미 아서 플렉 못지않은 막장 인생인데 이게 영화의 절반 분량입니다. 이후에도 야쿠자의 여자가 되어 온갖 범법 행위를 하다가 야쿠자에게 벌어지기도 하고 오랜 고생 끝에 지인을 만나 재기를 시도해보려던 전날 원한 관계조차 아닌 그저 근처를 지나던 중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뇌진탕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행복은 고사하고 평생 이해조차 받지 못한 삶이죠. 그녀의 삶이 막장으로 떨어질수록 더욱더 밝아지는 망상 구간의 노래가 주는 괴리감은 이 영화의 유니크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싫어하는 분도 존재하고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만듦새에 있어선 관객과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마츠코의 인생에 큰 챕터가 변환되는 시점마다 넣어서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이 남아 현재 마츠코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이 영화 마츠코의 인생은 혐오스러울지 모르나 마츠코를 혐오스럽게 묘사하진 않습니다. 폭력을 당하면서도 남친을 위해서 돈을 끌어다니고 야쿠자 여자가 되어서 각종 범법 행위도 저지른 마츠코가 올바른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일 리는 없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 원리는 사랑받고 이해받기 위함임을 그녀가 누구보다 오롯이 순정을 다 바친 인생이었음을 핵심 근간으로 두기 때문에 그녀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어도 여전히 관객은 그녀에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처럼 사랑을 갈구했기 때문에 바보처럼 이용당했을 뿐 사랑받고 이해받으려는 심리는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그 공감대의 기반을 탄탄히 형성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극히 호평받는 작품입니다. 이런 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표현이 맞는 영화죠. 반면 조커 폴리아드는 비극성을 통해서 몰입을 유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아서의 인생이 아닌 아서 자체를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영화가 어찌나 노골적인지 시작부터 조커 신화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무너뜨리기 위해 감독이 얼마나 밑작업을 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비쩍 마른 몸과 굽은 등을 보여주고 아서는 형무소의 위험한 죄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병동의 광대 같은 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죠. 간수들은 그에게 농담 한마디 해보라며 킬킬대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수염을 깎는 장면조차 잡담을 하다 그의 입을 베어놓곤 피도 알아서 닦으라며 수건을 던져주는 모습에서 그가 받는 푸대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도 인터뷰를 따라온 사람도 연인이었던 리도 모두가 제멋대로 아서를 해석했죠. 그런데 그게 아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아서가 벌인 행위에 대해서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은 것뿐 아닌가요? 내가 벌인 살인은 없던 일로 치고 내 속에 순수성을 봐달라? 이런 자기 변명스러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리라고 진지하게 생각한 건 아니리라 봅니다. 아서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변호사, 아서가 조커일 때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리, 아서가 소문만큼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간수들, 아서가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는 추종자들, 이 모든 건 아서를 오해한 거라고 칩시다. 아서의 심정에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건 그의 생활권에 있었던 게리나 소피의 증언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1편의 쿨한 조커를 무너뜨리고 보잘것없는 아서 플렉의 존재를 들추어내죠. 마치 스탠딩 코미디 무대에서 발작 웃음이 터졌던 아서를 보듯 보는 관객이 다 낯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들조차 아서의 이해자라고 표현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저 조커 이전의 아서와 조금 더 접점이 있었을 뿐이죠. 자, 그럼 1편의 주요 지인도 2편의 주요 등장인물도 누구도 아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1편도 아서가 누군가에게 이해받지는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1편과 2편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아서를 관객에게 공감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편의 아서는 어찌 보면 마츠코와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근본에는 선함이 내재되어 있고 단지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걸 발휘할 환경을 얻지 못합니다. 사회는 지독하리만큼 그에게 냉혹했고 결국 참고 참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의 폭발을 관객은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편의 아서를 조명하는 방식은 그의 안에 내재된 선함을 보이기보단 그가 얼마나 비굴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비춥니다. 그는 패배자들의 대변인이자 광기의 화신이 아닙니다. 간수들에겐 조롱거리, 리에겐 짧은 유희거리에 불과하죠. 그 많은 거짓말에 당하고도 임신 한마디면 껌뻑 죽는, 1편에서 남들을 기만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기만 당하기 바쁜, 좀 괜찮은 모습이라도 볼라치면 모두 아서의 망상에 불과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영화가 그런 시선으로 아서를 바라보는데 관객이 아서에게 몰입할 수 있을 리 없죠. 이 공감대 형성의 실패부터 이미 실패한 영화지만 그래요. 관객이 조커의 깽판을 기대했다. 그게 잘못된 기대인가요? 2편에서 조커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건 현실의 분노에 가득 찬 관객이 대리만족을 바라며 억지 기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1편에서 보여준 모습의 연속성을 기대하는 거죠. 1편의 마지막 장면을 되새겨봅시다. 아서가 Do you want to tell it to me? 완전히 조커로 각성한 끝에 상담사 내지는 병동의 누군가를 죽인 걸 암시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끝났단 말이죠. 조커의 이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영화 조커가 스스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이것과 이어서 보고 있노라면 조커 폴리아드의 아서의 모습은 캐릭터 붕괴에 가깝습니다. 이게 순간적인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을 뿐 열기가 식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남자의 모습인가요? 최소한 제 눈에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요. 2편은 주제의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화의 만듦새 자체가 너무 지루해요. 그래 뭐 조커의 포커스를 맞추기 싫다, 아서의 초점을 맞추겠다, 좋습니다. 그럼 그 부제만큼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해줘야 관객이 겪는 불쾌함이 희석되겠죠. 한식 조지러 갔는데 갑자기 리조또를 내오면서 오늘은 알덴테하게 드셔보시죠 하면 당연히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이분하게 익지도 않았다면 더더욱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관객 탓을 하면 안 되죠. 사기를 친 감독이 반성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첫날 1회차로 보고받은 아이맥스 포스터인데 영화에 나오기는커녕 영화의 맥락과도 전혀 상관도 없는 낚시용 장면을 포스터라고 주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떠나서 그럼 캐릭터에 대한 참신한 재해석이라도 던졌는가? 조커가 특정한 인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개념에 가까운 존재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 이미 미드 고담에서 선보인 레퍼토리입니다. 캐런 모나한의 뛰어난 연기와 매력적인 캐릭터와 합쳐져 고담의 광기의 상징의 최후는 훨씬 더 비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에 반해 조커 폴리아드에서 와킨 피닉스가 조커로서 순교하고 이제 이 광기가 앞으로 고담을 잠식해나가리란 느낌이 강하게 들던가요? 맥락상으로 그런 표현을 하려 한다는 느낌만 들 뿐이지 와닿지는 않죠. 바닥에 널브러진 아서의 포커스를 맞추고 포커스 아웃된 상태로 새로운 조커가 탄생하는 미장센 자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이야기가 힘이 없으니 그냥 좋은 장면일 뿐 충분한 힘을 갖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할리퀸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나마 토론거리를 찾자면 역시 할리퀸일 겁니다. 할리퀸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객, 둘째는 계급. 관객이란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리는 아서가 조커를 포기하자 바로 외면했다. 리의 모습은 곧 조커가 아닌 아서 플렉에게 야유를 퍼붓는 관객과도 같다. 그렇죠? 자, 그럼 리가 다른 장면에선 뭘 했을까요? 아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불을 질렀으며 전자제품 가게에 유리를 부수고 TV를 훔친 데다 변호사를 조롱하며 아서가 자멸할 길로 이끌었습니다. 리가 조커를 외면한 행동이 중요하다면 그만큼이나 리가 보인 다른 행동들도 똑같이 중요해야 악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독이 보는 관객이라고요? 무지성 폭도들로 보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그렇다는 전제로 놓고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커 1이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나는 조커의 신화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합니다. 나의 명성을 드높여준 피같은 자식이지만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내 영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걸 거두는 것도 나여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조커가 탈옥에 성공하든 탈옥에 실패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든 그는 여전히 신화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서 플렉을 감정이입할 수 없는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셀들조차 손가락질할 만큼 추하고 멍청한 인물로 망가뜨린다면 논리도 당위성도 없는 한낱 시정잡배에 불과했다면 관객들은 더 이상 조커에 환호하지 않을 겁니다. 더불어 관객들의 추한 진실 역시 할리퀸을 통해 드러내서 보여준다면 금상첨화겠죠. 물론 그 대신 관객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해대겠지만 무지몽매한 우민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조커의 이데올로기에 감화되어 문제를 일으키느니 이 시대에 지성인인 나 하나 희생하는 것이 더 나은 결말이 아닐까요? 이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오늘 바람 소리와 싸한 빗소리가 사무실 창밖을 때리고 있습니다. 폭풍전야, 나를 비웃던 지금도 비웃는 이들에게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허접한지 내가 허접한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절대 실제로 일어났을 리 없는 허무맹랑한 가정일 뿐입니다. 관객을 잠정적 폭도로 보고 그들을 계몽하기 위해 찍은 영화요. 그거야말로 토드 필립스 감독에 대한 모욕이자 최대의 조롱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팬하고 악수하기 싫어서 뛰어서 퇴장하는 야구선수가 없듯이 관객을 조롱하는 영화 감독은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론 계급으로 살펴봅시다. 조커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계급이었습니다. 토마스 웨인이 아버지인가는 중요한 의문 중 하나였고 지하철에서 죽인 게 은행원이었다는 게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며 모던 타임즈 상영회에서 밖에서 시위하는 시민들과 그걸 무시하고 상영회를 즐기는 부자들의 모습을 대비시켰죠. 계급의 구분을 꽤 중요시한 작품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집중해서 보면 재밌는 게 조커 폴리아드의 리 퀸젤의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부분은 그녀가 부촌 출신의 부자란 점입니다. 반면 원본에 해당하는 코믹스의 할리퀸은 부자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나오지만 출신 성분은 브루클린 교회로 가난하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이게 원본이랑 달라서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원본과는 관계없는 설정이 핵심 설정이라는 것은 감독의 의도가 크게 반영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생각나는 재미있는 시사점은 리 퀸젤과 아서 플렉의 관계는 요즘의 PC 시대와도 닮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LGBTQ가 주목받지 못했던 건 소수기 때문에
흑인이나 아시안이 주목받지 못했던 건 해당 문화권에서 영향력이 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약자를 조명하는 PC는 역설적이게도 약자가 아닌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PC와 관련해서 흔하게 쓰이는 쿼터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약자가 가진 문제에 진정으로 접근한다기보단 유행처럼 그때그때 갈아타는 것에 가깝습니다. Privilege. I make a teacher's salary and I'm gay. Yeah, gay doesn't really get you the mileage that it used to. Now, if you were trans, we'd be golden. 같은 처지인 양 공감하는 척하지만 흥미가 식으면 이내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PC에 구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전작에서 계급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과 비중에 비해 할리 퀸이 아서에게 주고받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끼워 맞추기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조커 폴리아드는 조커가 아니라 영화 자체를 놓고 벌어지는 하나의 사회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유명 감독이 유명 배우와 유명 가수를 섭외해서 쩌는 연기와 괜찮은 영상미로 재미와 몰입감만 뺀 영화를 찍는다면, 노래는 상황이나 감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보다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구간이 더 많았던 건 애초에 그런 의도로 찍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조적으로 일부러 몰입할 수 없고 일부러 재미없는 영화를 위해서요. 많은 못난 영화들이 예술 영화라는 방패 아래에서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며 꿈보다 해몽식 해석을 받으며 평가받는 모습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이제는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영화가 갖춰야 할 서사성을 갖추지 못한 영화들은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벌거벗었다 이야기해야 한다면 아서 플렉만큼 적용돼도 없을 겁니다. 다만 토드 필립스 감독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선 몇몇 영화들만 그런 평가를 받지만 어떤 반도에선 대부분의 영화들이 겉보기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인데 스크린 배정빨로 주류 시장을 꿰차고 있거든요. 최악의 영화를 상정하며 찍었겠지만 심연의 아래에는 더 큰 심연이 도사리기 마련. 조커 폴리아드는 최고의 개살구 영화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더욱더 정진해서 더 때깔 좋고 더 몰입할 수 없는 영화를 찍어오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청각자료로서 리얼을 권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왜 로건이나 아이언맨은 예우를 받으며 죽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가상 캐릭터의 죽음에 슬픔을 표하기도 할까요? 영화를 보며 그들의 활약에 희열을 느끼거나 곤경에 처한 모습에 걱정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에 용기를 얻기도 하는 등 캐릭터는 가짜지만 그들에게서 얻는 감정은 진짜기 때문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제작자 닐 드럭만은 팬들에게 가짜일 뿐인 캐릭터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었죠. 이렇게 되는 순간 창작자로서는 끝이라고 봅니다. 영화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잭 스패로우는 변변찮은 술주정뱅이가 되고,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림자 분신술을 쓰다가 쇠약사하는 등 모든 캐릭터가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필요는 없지만 캐릭터에 대한 애정과 이해 없는 전개를 보이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어차피 다 가짜인데 몇억 달러를 들여가면서 영화를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돈으로 나무를 심든 병원에 기부를 하든 진짜에 투자하는 게 맞죠. 물론 다 만들고 나니 자기 작품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빗 핀처 감독이 딸에게 파이트 클럽을 좋아한다고 한 친구와 말도 섞지 말라고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파이트 클럽 2를 찍어서 타일러를 망가뜨리진 않았잖아요. 그게 작품과 그걸 관람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작품들이 제대로 관람되는 일조차 없이 창고로, 넷플릭스로 던져집니다. 많은 이들이 작품에 애정을 표현해주는 건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세계관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창작자로서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왜 소비자와 기싸움하는 것 같은 이런 작품들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내고 시간 써가며 극장 가서 나는 너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야, 예술가지 라는 자기 증명을 2시간에 걸쳐 보고 오는 건 썩 유쾌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창작하든 본인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관객이 화가 난 건 가짜인 캐릭터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진짜인 감정을 비웃음거리 당했다는 점에 있다는 겁니다. 영화야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토드 필립스라는 사람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오만함으로 가려진 그 시야에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인식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큐나였습니다. Things I didn't say that I will make it okay. Turn back time, never let